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1혈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자 헌법입문 제7판 2회도 33페이지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 가보겠습니다. 3화1혈TV 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 로마字 1번 헌법 개정의 개념 1번의 개념 정의 헌법 개정이란 기존의 헌법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헌법전의 특정 조항을 수정 내지 삭제하거나 또는 새로운 조항 규정을 첨가하는 헌법의 변화를 말한다. 이는 성문헌법의 개정을 의미한다. 헌법 현실이 헌법 규범이 성립할 당시와 다르게 변화됨에 따라 헌법 규범이 헌법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할 경우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명시적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2번의 타개념과의 구별 양가로 1번의 헌법 변천과의 구별 헌법 개정은 헌법 변천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명시적인 변화인 반면에 헌법 변천은 헌법의 해석을 달리하거나 헌법 간섭이 정착되어 명시적이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34페이지 양가로 2번 헌법의 파기, 폐지 등과의 구별 헌법 개정은 헌법의 파기, 폐지, 침해, 정지와 구별된다고 본다. 헌법의 파기란 기존의 헌법 제정 권력을 폐지한 새로운 헌법 제정 권력이 기존의 헌법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폐지란 헌법 제정 권력의 주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 제정 권력의 교체가 없이 기존의 헌법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침해는 하나의 헌법 조항 내지 몇 개의 헌법 조항들을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되 그 조항들이 위배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의 정지는 일부 또는 많은 조항들의 효력을 점정적으로 중단하여 적용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파기와 폐지는 기존의 소헌법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과 구별되고 헌법의 침해와 정지는 침해되거나 정지되는 헌법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 개정과 구별된다. 로마자 2번 헌법 개정 권력 1번의 개념 기존의 헌법의 규정들이 명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힘을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한다. 법 실증주의자들은 이를 사실상의 힘으로 보고 법적 권력이 아니라고 하여 부정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자들은 법적 개념으로서 헌법 개정 권력을 인정하고 있다. 2번의 본질과 효력 양가 1번의 본질 제도화된 권력 헌법 제정 권력은 한 국가에서 원천적인 힘에 비해 헌법 개정 권력은 이러한 헌법 제정 권력에서 나오는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화된 권력이다. 프랑스에서는 제도화된 헌법 구성권이라고 한다. 방가 1번의 법적 권력 헌법 개정 권력은 법적인 차원에서 인정되는 힘이다. 35페이지 헌법 개정 권력은 한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과 국가 권력의 조직 운영,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등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담고 있는 헌법 규범을 변경할 수 있는 힘인데도 이를 법적 힘이 아니라고 본다면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규범들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 개정 권력은 한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지위를 가지는 헌법 규범을 변경하는 힘이므로 헌법 하위의 법률을 제정, 개정하는 일반적인 입법권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양가 2번의 효력 헌법 개정 권력은 제도화된 헌법 구성권으로서의 시원적 헌법 구성권이 헌법 제정 권력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헌법 개정권은 헌법 제정권에 의해 미리 개정 절차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구성되는 권력이다. 3번의 주체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도 국민, 군주, 귀족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주체는 국민이 물론이다.
로마字 3번에 헌법 개정의 유형과 방식 절차 1번의 유형 양가로 1번의 전면 개정, 부분 개정 양쪽으로는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이 있다. 전면 개정은 성년헌법전의 대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부분 수정은 일부 헌법 규정의 내용상 변경, 삭제, 첨가를 이루어지게 된다. 전면 개정은 헌법 제정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과 개정을 실질적인 기준에서 구별하면 전면 개정이 반드시 헌법 제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36페이지 안가로 2번에 불문헌법의 개정 성문헌법국가에서는 보충적 불문헌법인 헌법관습법에 대한 개정도 헌법에 대한 개정이므로 헌법 하위법인 법률에 의해 불문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고 명시적인 헌법 개정에 의하여야 한다. 헌재도 같은 입장이다. 2번의 방식과 절차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헌법 개정의 방식 절차는 경성헌법과 연성헌법에 따라 강도가 다르다. 경성헌법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보다도 더 까다로운 방식과 절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진다. 즉, 특별한 이유에 의한 심의와 의결을 필수인 것으로 하거나 개정안의 의결에 단순 다수가 아니라 가중된 찬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한다. 연성헌법의 경우에는 법률의 일반적인 개정 절차와 같은 정도의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의 제안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정부거나 의회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 발안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다. 양가로 3번에 심의, 의결, 확정 헌법 개정에 제안이 있게 되면 개정안의 공고, 심의, 의결, 헌법 개정 확정의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의 의결은 특별한 의회를 구성하여 행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의 의회가 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 개정의 확정의 방식으로는 의회에서의 의결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방식도 있다. 양가로 4번에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투표의 문제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당성을 더 많이 부여하고자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의 예들이 있다. 우리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표출되는 국민투표일 37페이지 것을 전제로 한다. 국민투표가 시민투표로 변질되거나 포퓰리즘에 의한 투표가 되어 국민의 진정한 개항 의사와 유리된 개정 확정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국민투표가 찬성 또는 반대하는 양단의 결정을 요구하기에 다양한 의사가 수렴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제대로 수렴되고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당한 헌법 개정의 조건이다. 로마자 4번의 헌법 개정의 한계 1번의 학설 양가로 1번의 부정론 부정론은 헌법이 정한 개정 절차와 방식에 맞기만 하면 헌법의 어떤 규정도 개정할 수 있다고 봐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본다. 부정론의 논거들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시대적 변화에 따라 헌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이 다르게 변화되었으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규범의 현실 유용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헌법 개정은 모든 헌법 규정에 대해 가능하다고 봐 한계가 없다고 한다. 법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헌법상에 명시된 규정이 있더라도 이 한계 규정을 개정한 다음에 개정을 하면 개정이 가능하므로 한계가 없다고 본다. 개정 한계 조항의 개정 가능성론 2단계론 동그라미 내용 헌법 개정 권력과 헌법 제정 권력의 상하 구분은 물론이고 그 구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헌법 제정 권력이 부족되는 헌법 개정이라는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헌법 개정에는 한계가 없다고 본다. 양가로 2번의 긍정론
긍정문들로는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있다. 동그라미 1번 헌법 규범의 동일성, 계독성을 파괴하는 헌법 개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동일성 이론. 2번에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헌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는 헌법에 지장이 된다고 보아 한계를 인정하는 근본 실정법 질서 유지론. 동그라미 3번에 실정 헌법 규범 외에 보다 근본적인 38페이지 자연법적 규범이 있다고 보고 이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헌법 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는 이를 위반하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자연법론. 동그라미 4번에 헌법 규범은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서 개정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을 가져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계약 금지론. 동그라미 5번은 헌법 개정 권력은 헌법 지정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화된 권력이어서 헌법 지정 권력보다 하위의 권력이므로 헌법 개정 권력의 발동인 헌법 개정에 있어서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 단계론. 동그라미 6번에 헌법 제정자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헌법백은 헌법 개정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고 보는 헌법 규범 단계론에 따른 한계론이 주장되고 있다. 양가로 3번에 부정론에 대한 비판. 헌법 현실 도입 필요로는 헌법 현실의 변화에 따라 모든 헌법 규범에 대한 헌법 제정 당시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대가 변천하여도 변화시킬 수 없는 헌법 제정권자의 핵심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 개정 조항의 개정 가능성의 이론에 대해서는 법 실증주의가 가지는 문제점 역시 지적될 수 있다. 헌법의 근본 규범, 근본 가치는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 제정으로도 무시할 수 없다. 헌법의 존엄과 가치와 같이 근본적 헌법 가치, 자연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한계, 헌법 개정 권력의 한계 등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설도 일반적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한계 사유. 양가 1번 헌법 명시적 한계, 실정법적 한계. 헌법 명시적 한계는 성문법 자체가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한계를 말한다. 양가 1번의 내용상 한계. 내용상 한계로는 동그라미 2번에 국가의 정부 형태에 관한 개정 금지, 동그라미 2번에 기본권 보장 원칙에 대한 개정 금지, 동그라미 3번에 국민주권주의의 헌법상 중요 원칙에 관한 개정 금지를 들 수 있다. 39페이지. 반가 1번의 방법, 절차상의 한계. 헌법 개정의 방법, 절차에 있어서 한계가 인정된다. 동그라미 1번은 나라에 따라서는 헌법 개정의 확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필수 요건을 하는 예도 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동그라미 2번의 방법, 절차상의 한계 문제로서 경성헌법에는 연성헌법으로서의 개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후자에서 전자로서의 개정은 가능하나 전자에서 후자로의 개정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동그라미 3번의 우회적인 방법. 예를 들어 헌법 개정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헌법에 반하는 범위를 제정하여 헌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가로 3번의 시간적 한계. 빈번한 헌법 개정 업무가 헌법의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이 된 이후 적어도 몇 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새로운 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반가로 4번의 상황적 한계. 국가 영토의 일부가 외국에 점령하여 있는 경우에 영토의 온전성에 훼손을 가져오는 상황이 있는 경우 전시 상태든 비상시에는 헌법 개정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헌법의 예도 있다. 이는 물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이성적인 헌법 개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개정 금지이다.
양가를 이번에 헌법 해석적 한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규범이나 기본 원칙들에 대해 헌법 자체가 개정이 금지된다고 명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규정에 따라 헌법 개혁상 개정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원리, 민주공화국 원리,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영토의 보존 원칙, 복수적 방지, 기본권 보장주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 등이 그것이다. 양가를 3번의 자연법적 한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연법적 근본 규범이나 가치도 이를 헌법 개정으로 40페이지 없앨 수 없는 헌법 개정의 제한사유가 된다. 인간의 존엄 가치성, 평등 원칙 등은 우리 현행 헌법은 명시하고 있긴 한데 비록 성문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연법적 규범으로 확인된다. 이를 침해하는 헌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3번의 현실적 문제, 한계를 벗어난 헌법 개정의 효력 문제. 한계를 벗어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는 그러한 헌법 개정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가 쉽지 않은 데 있다. 정당한 헌법을 부당한 헌법 개정으로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예방적 수단으로서의 헌법 보장 제도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 롱화자 5번 한국 헌법의 개정. 1번 개정의 역사.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역사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모두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기존 헌법이 규정한 개정 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헌법 개정들이 있었다. 한편 3, 5, 7, 8, 9차 헌법 개정은 2, 3, 4, 5, 6 공화국에 들어서야 헌법 개정이었다. 개정 역사에 대해서는 후술,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참조. 이번에 헌법 개정 권력 주체. 우리 헌법의 개정 권력을 가진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다.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이 헌법 개정 권력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3번의 개정의 절차와 방식. 양가로 1번의 제한. 현행 헌법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고 규정하여 제한권자를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행하는 제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 42페이지. 개정에 관한 국민 발언 제도가 과거에 있었던 때도 있으므로 현재는 없다. 양가로 2번의 공고.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개정될 내용에 대하여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을 가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양가로 3번의 국회 심의 의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의결 기간을 두는 이유는 헌법 개정 논의는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의 차원에서의 논의여서 이를 너무 장기간 계속하거나 방치하면 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 의결 종족수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양가로 4번에 국민투표에 의한 확정. 현행 헌법은 반드시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하는데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관습법의 경우에도 그 변경을 위하여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양가로 오거나 공포.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4번의 개정의 한계. 양가로 이번에 헌법 명시적 한계, 실정법적 한계. 방가로 이번에 과거 헌법의 헌법 명시적 한계에 의해 1954년 11월 29일에 개정 공포된 제1공화국 헌법의 제2차 개정헌법 제98조 6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
42페이지 국기라고 선언한 제1조 국민주권주의를 설명한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아니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에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7조의 2의 규정은 개표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헌법 명시적인 실정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한계 규정은 제2공화국 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가 대한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없어졌다. 반가로 이번에 현행 헌법상의 부재. 현행 헌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헌법 개정 한계는 없다. 그러나 학설은 헌법 해석적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반가로 3번에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이 개정 한계 조항인지의 문제.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지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가구 헌법 제129조 2항도 동일한 문구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이 헌법 개정의 한계를 이루는 규정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다시 아래의 1과 2의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진다. 1번에 임기조항에 대한 개정 금지하고 개정조항의 인적 범위 제한. 먼저 헌법 제128조 2항이 대통령의 임기조항 헌법 제70조를 개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계 규정인가는 문제가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라고 하므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을 가하여 중임할 수 없다라고 헌법 제70조에 대한 개정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정안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정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임기조항 자체에 대한 헌법 개정의 한계는 아니고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그 개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인적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동그라미 2번 헌법 제128조 2항 자체의 개정 문제. 다음으로 이러한 인적 효력의 범위의 제한 자체를 철폐하는 헌법 개정이 가능한가는 문제에 있다. 즉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을 할 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도 그 개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28조 2항 자체를 폐지하는 43페이지 헌법 개정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논의된다.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헌법 제128조 제2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부당함이 타당하다. 이 규정은 제2차 개헌에서 부칙조항으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성금지 해제를 한 바 있었고 제6차 개헌으로 개헌 제한 당시에 대통령의 삼선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기 집권의 길을 열었던 우리 헌법사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연립 불가하도록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 당시 대통령에게 개정 효력이 없다는 문구는 해석상 헌법 개정의 한계가 된다. 만약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그러하여 폐지한다면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이 될 것이다. 양가를 이번에 헌법 내재적 한계, 헌법 초월적 한계. 우리 현행 헌법은 직접적으로 헌법 명시적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학설은 헌법 해석 등을 통한 한계, 헌법 초월적 한계를 인정한다. 반가를 이번 헌법 내재적 한계. 현행 헌법이 명시적으로 개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규정한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국민주권 준수를 규정한 제1조 평화적 통일을 설명한 제4조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한 제5조 복수정당제를 명시한 제8조 기본권 보장주의를 확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사유재산제와 경제적 자유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허용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제119조 등은 그 근본 원칙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이룬다. 또한 헌법 개정 절차를 경성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29조, 130조도 개정헌법에서 준수되어야 할 헌법 개정 절차이므로 헌법 개정 권력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정의 한계가 된다. 이에 생각해본 헌법 제128조 2항 자체도 그러하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내용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고의 수정, 문장의 보완 등에 그치는 개정은 가능하다. 방가로 이번에 헌법 초월적 자연법적 한계.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자연법적 근본적 헌법 원리는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사실 헌법 개정 이전에 헌법 제정에 있어서도 한계가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 44페이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어 우리 헌법의 해석상 한계이기도 하다. 양가로 3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헌재는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의 구별이나 헌법 개정 한계로는 그 자체로서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하여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헌법 개정의 한계 이론을 부정하는 것 같은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례 사안은 헌법 규정에 대해 위헌 심사가 가능한지 하는 논점을 주안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판시였으므로 헌법 개정 한계에 대한 설치는 방론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헌재가 헌법 개정의 한계가 제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직접적 명시적 한계 이론에 대해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 판례의 입장이 현재로서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긴 하나 위의 판례를 그대로 따른다면 헌법 개정의 한계를 벗어난 헌법 규정이 있더라도 그 헌법 규정 자체를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수 없다는 결과를 가져와 문제이다. 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헌법 개정 어디까지 가능하고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페이지가 좀 많은데요.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또 다음 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